(2019년 12월) 중국에서 첫 사례가 보고돼 현재까지 세계를 감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끝날 듯 끝나지 않을 듯 계속되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속에 국민들의 우려는 더욱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나보시죠.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기생하는 바이러스. 주로 동물에 의해 전파가 되는 바이러스는 세포 안으로 침입하면 면역세포가 찾아내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여러 질환을 일으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일어나는 거는 이제 제일 먼저는 발열이고요. 그다음에 상기도 감염에 의해서 콧물, 기침 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주요한 증상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최근에 보면은 후각이나 위각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위협했던 신종 바이러스들. 한번 확산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한데요. 하지만 강력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초기 진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로 확산돼 21세기 역대 최다 감염자 수를 기록하고 여전히 우리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외출 활동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다각적인 방역 활동 등 갖은 노력을 해도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여러 차례 맞고 있지만 여전히 감염이 증폭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 델타가 좀 심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까지 이렇게 바이러스가 변이를 하면서 기존의 치료제나 백신의 그 효과를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이러스는 크기가 매우 작고 돌연 변이를 일으켜 광범위한 항바이러스의 개발이 힘든 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바이러스의 어떤 특정 부위를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위들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치료제나 백신 경우에는 바이러스별로 다 제각기 다른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미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바이러스든 대항할 수 있는 통합 항바이러스 개발은 어려운 것일까요? 경기도 수원. 이곳에서 통합 항바이러스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는 약사 유형준입니다. 평범한 약사인 류영진 씨.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연구에 나섰다고 합니다. 앞으로 바이러스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물에서 어떤 추출물들을 찾아서 항바이러스를 찾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노력한 결과로 YSKA라는 성분을 찾아냈고요. 그것으로 이제까지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해서 신종플루 바이러스 때도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댕기열 바이러스나 지카 바이러스, 또 리노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항바이러스 특허도 받았습니다. 주로 동물을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 그런데 식물 사이에 전염되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 항바이러스제가 동물 감염 바이러스에도 그것이 효과가 있으려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식물 감염 바이러스와 동물 감염 바이러스의 그 사이의 중간에 공통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공통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러스가 지금처럼 분화되기 이전에 원시 바이러스 상태에 있을 때 갖고 있던 공통 부분이어야 하고, 그 공통 부분이 지금까지 변이가 되지 않고 고유의 틀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들은 그 같은 추구를 했던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도 들을 수 있으니까 광범위 항바이러스제, 쉽게 말하면 세균에서 펜실린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류영진 씨가 발견한 성분을 시험한 결과 그 효과와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나타나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조만간 널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 성분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으로 개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YSKA
아이를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햄스터에다가 투여를 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일어나는 폐렴 증상 또는 조직 손상 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굉장히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서요. 식품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류영준 씨가 발견한 성분은 바이러스 억제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도 효과를 보였다는데요. 2021년도 화학 식품연구원에서 저희가 실험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진 효과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염증을 억제하는 그 항염작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NK 세포의 활성화를 선택적으로 활성화하는 그래서 면역 증강작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염증 물질들의 그 반응들을 억제하는 면역 조절 작용들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약사로 살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통합 항바이러스의 연구와 더불어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약품 개발 기업 대표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류형준 씨. 그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 식물 감염 바이러스와 동물 감염 바이러스의 그런 공통 부분에 작용한다고 는 가정하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도 들을 수 있고 새로 나타나는 바이러스 들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물질이 됩니다. 저는 이것들을 증명해서 인류를 바이러스에 의한 고통에서부터 구하고 싶습니다.